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짚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임상현 파트너님 함께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죠.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계속해서 훈풍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참 좋았는데요. 오늘까지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전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변곡 없이 이벤트나 또는 방향 자체가 커브를 튼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일단 주 초에 세워놨었던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어제의 흐름이 일단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다. 왜 중반이냐라는 말씀은 좀 이따가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일단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시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구간으로 그래봐야 오늘 내일이긴 하지만 주 단위로 우리가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매일매일 전략을 세워드리니까 중반이라고 제가 좀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 계속 좀 봐야 되죠, 그죠? 어제 좀 아쉬웠습니다.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 윗꼬리, S&P도 윗꼬리, 나스닥도 윗꼬리. 유일하게 이제 나스닥만 상승 마감했죠.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만 플러스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는 일단 시가 기준으로 양봉과 음봉이 나누기 때문에 음봉 상승도 있어요. 네, 주식 초보자들은 뭐야 음봉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올랐는데 왜 음봉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우리나라는 시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만 상승 마감했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시세를 이어가는 국면. 지난주 금요일장에 미국은 굉장히 좋은 패가 나와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안 줄었는데 임금이 줄었어요. 만약에 임금이 늘고 고용이 줄었으면 이거 최악이죠. 그죠? 연준이 바라는 거는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줄어들길 바라는 거죠. 임금이 줄어들기 위해서 고용시장이 좀 망가지는 것을 용인할 뿐이지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거 리세션을 절대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탄탄해야 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의 분위기는 어제 미국장에서도 장 초반에 잘 이어갔는데 일단 연준 인사들 항상 요새 미국은 이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이 연준 총재 2인자 연준 의장 파월이 이제 1인자라고 치면 이 연준을 구성하는 이 연방준비은행들의 수장들이 자꾸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 좀 올라갈라 치면 계속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면서 계속 시장을 좀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증시에 좀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거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음봉을 달았습니다. 아침에 쫙 분위기 좋게 치고 올라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이 메리 랠리 총재가 금리를 5% 이상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찬물을 끼얹었고요. 애틀란티스 여는 총재도 5% 이상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좀 사그라들면서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그랬다 치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 안 좋아질까요? 저는 일단 중립이라고 봐요. 일단은 연준 의원들의 입이야 항상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였던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호재든 악재든 계속 나오면 무뎌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 3끼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짜장면 하루에 3끼 못 먹습니다. 2끼만 먹어도 물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악재에도 둔감해지는 것들이 증시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연은 총재들의 이 발언, 매파적인 발언들도 이제 시장은 좀 무뎌지는,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점차 들어가고 있을 거고, 팩트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신호들이 연초부터 아주 기분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반까지, 내일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모레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발표가 됩니다. 각 시대별로, 각 상황별로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이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그죠? CPI가 나올 때마다 시장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가장 지금 미국 시장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물론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CPI를 또 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 내후년 되면 CPI 발표 뭐야?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뭐 10원짜리는 안 줍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표가 이렇게 중요한 CPI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지표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발표되냐면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목요일날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좀 긴장을 미국 증시가 어제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매파적 발언이야 뭐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지만 CPI 있잖아 하면서 약간 좀 뒤로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팩트는 일단 CPI를 두고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미국 증시 워낙 큰 이벤트니까요. 하루에 미증시를 3% 올리기도 하고 3% 이상 떨어뜨리기도 하는 0.1 정도 차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8.2였는데 8.1이었다. 그 0.1 차이에도 막 3%씩 폭락을 하고 급등을 하니 시장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우리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인상을 하겠죠. 인하는 절대 없고요, 그죠? 인하는 뭐 거의 제로.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지금은 지난달까지 보면 11월 금통위까지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거의 만장일치 10명의 위원들이 모두 다 올해 1월 달에는 금리를 3.5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3.5가 금리 인상에 우리나라는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이 터널도 가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금리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끝을 보여주는 게 이제 터미널 금리입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미국 증시도 터미널 레이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발 언제까 알았어. 지금 어떻게든 견뎌볼게. 대신 어디가 끝인지만 말해줘.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3.5 정도를 끝이라고 말했는데 순탄치는 않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미국의 금리 상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계속 좀 쫓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 돈을 똑같이 빌려줬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이자를 더 받아야 됩니까? 친구니까 이자를 안 받겠지만 그죠?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한테 이자를 좀 덜 받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한테는 돈을 띄어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라는 차이는 이 국가적인 이 위치,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에 넣었는데 금리를 더 주고 우리나라한테 좀 3%밖에 안 준다? 당연히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설정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이 금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커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라는 게 그거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금리는 3.5로 인상을 하되 제가 봤을 때는 3.5가 터미널 레이트가 아니라 3.75 정도까지는 올릴 수도 있다 하면서 좀 상단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떨어질 것이냐? 아니요. 우리나라 증시는 희한하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금리 갖다가는 증시가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 뭐 앞으로도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요일날 이번 주는 CPI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앞으로 또 주요 이벤트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굿 섹터와 배드 섹터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굿 섹터는 글쎄요, 이 시장 자체가 강한 종목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종목이 강한 것이다. 약세장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명언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올해 연초부터 코스피는 순환이 계속 돌았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외국인들의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종목이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바이코리아 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바이코리아는 왜 화면 보시면 환율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주식 위험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커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담긴 담아야 되는데 작년에 역사적으로 떨어졌었던 고간을 다시 채워놓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채우다 보니 편식을 좀 많이 했어요. 업종 대표주들만 반도체에서 그냥 사람들의 생각할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종목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에서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식으로 그죠? 조선주에서 현대미포 이런 식으로 확산의 개념이 아니라 종목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시총이 제일 큰 놈 그냥 마트에 가면 어때요?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고 맨 앞에 진열대에 있는 것만 그냥 탁탁탁 귀찮잖아요. 그럼 빨리 사고 나가자 이런 식이죠, 그죠? 맨 앞에 진열대에 있는 가격도 보지 않고 그냥 탁탁탁탁 사서 마트 카트 긁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마트 뒤에 있는 거 또는 신제품들 이런 것들은 거의 팔리지가 않았어요. 마트 매출 전체는 올라갔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글쎄요 성적이 좀 안 좋았죠, 그죠? 그런 개념이 지금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섹터 불씨는 바로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려준 로봇이죠, 그죠? 유일한 테마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살아남은 또 계속 가고 있는 유일한 테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형식으로 한 600억 정도 지분을 태워주면서 지분을 투자하면서 정말 삼성이 돈을 투자했구나.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나 신제품 개발이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법량 내에서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른데 M&A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정말 100조 원대 영업이익, 유보금을 갖고 있는, 잉여금을 갖고 있는 회사치고는 M&A에서는 상당히 짜요. 예전에도 제가 이 로봇 관련주를 보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삼성전자가 뭐 했어요? 하만 인수했죠. 결국은 국내 기업들 인수 안 하고 해외 어디 업체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소멸됐거든요. 근데 로봇주들도 지금 삼성이 아마 지분 투자할 거야 기대감으로 많이 했는데 정말 삼성한테 600억은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투자를 하긴 했네. 레인보틱스를 하게 해주니까 다른 기업들도
혹시 우리 집도 하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 오늘은 대장주는 쉬지만 유일 로보틱스, 그죠? 휴림 로봇. 어제 휴림 로봇이 갑자기 떠올랐잖아요. 그죠? 삼성이 이 로봇을 하나 올해 연내 출시한다. 장애인용 보조 로봇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휴림 로봇이 주가가 같이 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SPG 이러한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상이 좀 강한 흐름들, 해성 TPC도 양봉이 쭉쭉쭉쭉 터지고 올라오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굿섹터 개념에서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뭘 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어제 일이잖아요. 스맥. 그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스맥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격대는 1,800원대.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면서 너무 싸잖아요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이 종목도 어제 고점 8%까지 말씀드렸던 주가가 6%가 올라오고 오늘도 거의 3% 이상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이렇게 좀 못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어제 제가 굉장히 잘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못 올라오는 종목들 그냥 갬블 기업 분석할 필요 없이 찍 돌려서 그냥 탁 한번 찍어보세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시장이 유일무이한 지금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주들 시세가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놔주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 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룰렛 시세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긴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벨섹터 올라오는 거에 조금 좀 주의하자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볍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가볍나라고 할 정도로 주간 단위 상승률이 거의 한 10% 정도. 시가총액 360조짜리가 일주일에 10%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세는 시세죠. 그죠? 시세가 정답이긴 합니다. 수급이 정답이고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일단 이 대형주들 상승의 곁다리로 올라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도 시세는 괜찮아요. 얘네들이 앞길을 터주니까 한미반도체, 그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PSK 오늘도 버티고는 있죠, 그죠? 원익 IPS 버티고는 있습니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상승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져서 배드가 아니라 올라가고 있지만 약간 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한 번 더 배드 섹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굿섹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도 이 스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섹터로서는 주의하자라는 개념으로서 반도체 장비주들 또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조용할 때, 죽종 줄 때 들어가서 다음 순환매를 기다려보자라는 관점. 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로봇 테마주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의 흐름들 분명히 순환매는 올 것이다. 전통적으로 1월 달은 연초는 1, 2월 달에 지수 상승률을 보자면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연초에는 대형주들의 기세에 상당히 좀 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탄력은 강화될 것이다. 포문은 로봇이 열어줬으니까 로봇의 대를 이어받을 주식 계열하는 것은 항상
순환매라는 것은 개주 같은 거잖아요. 주도주가 달리다가 쉴 때 바톤을 넘겨주면 준주도주가 또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개주 형식으로 다음 로봇의 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OTT나 이 웹툰 이런 좀 IP 관련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 블루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미스터 블루 차트를 보시면 와 이거 뭐야 이 급등주인가 뭐야 이거. 그죠? 미스터 블루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좀 성향이 좀 안 맞네. 이런 급등주들은 잘 안 건디 제가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했었던 이유는 주가의 기업의 어느 정도의 뭐 재료적 변화나 아니면 업황의 변화, 그러니까 기업의 내적으로 뭔가 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스터블루가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300%. 그러니까 이 무증 비율로 치면은 굉장히 세죠. 1대3 무상증자는 굉장히 센 증자입니다. 테마를 1대5 무증이 굉장히 셌었잖아요. 그죠? 그 중간 정도 1대3 무상증자를 해서 무상증자 권리락대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 막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딱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상증자 이벤트로 인해서 자, 여기 주가 구간은 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제가 쳐드릴게요. 요만큼은 무상증자 이벤트 구간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눈 오는 날 멍멍이 뛰어놀듯이 그냥 발자국만 찍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이후의 주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눈은 계속 내리고 발자국은 또 눈에 덮입니다. 그냥 첫눈 오는 날 멍멍이가 발자국 찍으러 돌아다니는 게 무상증자 기간이에요. 무상증자가 이제 물량이 물량이 나오면 이제 과거의 발자국은 지워집니다. 새로운 시세로 가는 거죠. 그죠? 무상증자 이벤트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출발된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잖아요. 5,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는 발자국이 깊었을 뿐 눈이 내리면 또 소복히 쌓입니다. 없어지는 차트예요. 그죠? 여기까지 올랐던 거는 무의미하고요. 그때 당시에 팔았던 고점에 물량을 정리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이기도 하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한테는 뼈저린 실수이기도 하지만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무상증자의 기간 동안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전 권리락이 있고 시작, 무상증자 권리락 시작, 무상증자 물량 나오는 날이 끝.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끝이 나가오는 시기는 옵션 만기처럼 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 안 돼요. 무상증자 기간을 즐기는 건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이벤트는 끝났고 주가가 오른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더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웹툰입니다. 저는 종목도 좋지만 일단 업황부터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주변주들 흐름은 어떻지? 업황은 어떻지? 부동산도 보실 때 집부터 보시나요? 몇 평형이고 무슨 형이고 뭐 얼마나 뭐 리모델링 신축된 지 얼마 된지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인지 먼저 보시나요? 강남인가, 강북인가, 경기인가, 인천인가? 집을 사실 때 투자 목적으로 당연히 지역부터 보지 않나요?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가,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집을 찾는 거지 시세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의 실적이고 뭐고 일단은 이 기업 업황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업황부터 보시게 된다면 일단 DNC 미디어 어때요? 로봇주들보다 오히려 먼저 상승한 섹터죠. 그죠? 로봇주들이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거고 작년 연말부터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섹터는 웹툰입니다.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그죠? 키다리 스튜디오. 12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대원 미디어. 종목 몇 개 안 돼요. 대원 미디어. 그리고 신규 상장주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도 신규 상장만 하면 다 작살 났는데
싱거스토리만 유일하게 작년 연말에 상장해서 아직도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죠. 그죠? 뭐예요? 업황 시세가 괜찮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이 한껏 달리다가 쉴 때 바톤을 넘겨받을 섹터, 다시 뛰어서 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웹툰이 다시 달리다가 웹툰이 쉴 때 다시 또 로봇에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IP 쪽에 OTT가 달릴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미스터 블루 이벤트는 끝났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세, 무상증자 시세는 잊어라. 새롭게 웹툰 대장주로서 화려하게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공략도 좋고 우리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좋은 전략들 세워보시고 스낵 잘 가잖아요. 그죠? 매도 전략도 잘 세워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들 이번 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할 공략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콘텐츠 플랫폼 기업과 또 웹툰 관련주인 미스터 블루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가격 전략을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문가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오전 시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공략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순환매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와 아지넥스텍에 대해서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자, 로보티즈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첫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올랐던 램보 로보틱스가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후발주로 로보티즈를 좀 꼽았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부분들은 현재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날이죠. 이날 1월 3일 화요일 날 양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좀 사항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전체 이제 이게 음봉이죠. 이제 음봉 옆에 중심 위쪽에서 양십자 도중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상승 잉태형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잉태형이 나왔고 그 뒤로 나서 이렇게 올라주고 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할 때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출발 캔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여기서도 자주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 캔들 또는 황금 캔들이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승 삿바형이죠. 상승 삿바형의 십자 도지형이 뜨고 다시 한번 출발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 급락에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본격 상승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조정이 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도 중요하지만은 종목 내에서 우열 순위가 좀 있는 거고, 또 중요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탑픽주하고 부탑픽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또 현재 그 종목 학습을 많이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그만큼 적중을 좀 했던 사항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수익률로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네요, 고점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도 1월 5일 날 현재 제시를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진에스텍은 알다시피 로봇 관련 로봇 제어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이제 부분의 어떤 순환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AR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달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이다. 그렇다면은 이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이 참 대단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됐죠. 그렇고 나서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 나고 나서 바로 이거는 상승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5일 연속 올랐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추천 그린 다음에 속임수봉 다음에 다시 갈 수 있고요. 올 사이클 상승이면은 2주째 다시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로봇주가 아니라 로봇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로봇하고 연관되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재 마인즈랩이나 이쪽 연관된 섹터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만큼 상승 삿바, 황금 캔들의 중요성이 있는데 현재 후속적으로 이야기할 종목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 기술에 대해서 잠깐 준비된 화면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면은 한번 현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윗꼬리와 몸통이 1대1인 비율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연달아 이렇게 5일 연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저항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숨구르기 구간이 있는데 5일째 또는 5일 이내에 현재 그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제시했던 종목이 꽤 됩니다. 다음 주에 얼마만큼 수확이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종목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이죠.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유로메카입니다. 네, 뉴로메카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현재 협동 로봇 관련된 핫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침체를 보이다가 최근 로봇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약간 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뭐냐면은 로봇이 올해 처음으로 좀 상용화 좀 되고 있고 또 침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도 다시 한번 떠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현재 그 체코의 어떤 그 테슬라 이제 상해 공장하고 기아의 체코 공장을 보시면은 거의 로봇이 자동화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들이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공장 제조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운송, 왼쪽에 보시면은 아마존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은 알리바바에 좀 해당이 되는데 물류 쪽이 거의 이제 집배송 야외 이동 부분까지 거의 로봇 어떤 상용화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팩토링 사업까지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침투의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 높은 종목군들 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이 로봇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현재 2족 보행, 4족 보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는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유일하게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것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뉴로메카라는 종목은 알다시피 인공지능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산업 현장에
시장에 그에 맞게끔 플랫폼,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자동화 플랫폼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교촌 치킨 뭐 이로부터 체인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접 납품한 시공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협동 로봇에 대한 시공 설계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시공 실적도 있고 성장성도 있는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부분들은 현재 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규 상장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하락 침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적 반등에서 22선 돌파 시에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사파의 십자도죠. 이게 나오고 나서 어쨌습니까? 윗골이 어떤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어디냐?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현재 상승사파 형태. 근데 이 이후에 상승 추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부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장이 1,000억대 또 불과합니다.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뭐 조 단위로 가는 현재 뭐 이런 자이언트스트 같은 그런 종목이 수두룩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실적까지 갖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로봇 순환매 중에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청소용 로봇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어떤 성장성 높은 부분에 성장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뉴로메카였습니다. 뉴로메카 또 인공지능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과 솔루션 업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금 또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맥스트입니다. 네, 맥스트는 어떤 기업인가요? 자, 맥스트는 글로벌 AR 어떤 기업, AR 플랫폼을 만든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맥스트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AR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하고 현실 환경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주관 어떤 메타버스 어떤 사업 주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지도 매핑을 통해서 또 현실하고 접목시키는 뭐 그런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세계적인 안 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AR 글래스를 쓰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지나간다, 도로를 지나간다, 상점을 지나간다 하면은 여기에 세일한다, 뭐 한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내용 정보가 뜹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AR 글래스를 쓰고 도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도로 뭐 여러 가지 주행 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 플랫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에 연동돼서 메타버스나 NFT 부분들도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트도 약간 뭐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뭐 관광지 가면은 무슨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안내원 따라다닐 수 없고 근데 AR 글래스 안경을 쓰면은 각종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어떤 국내하고 제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이 뭐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XR 메타 애플의 XR기가 나오면서 하나둘씩 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AR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진네스텍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현재 맥스트도
AR 글래스를 만든 거고 이렌텍도 AR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 21선 돌파하고 나서 뭐가 떴죠? 출발 캔들이 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일이 되면은 변동성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순환매가 돌아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분할 매수 시점에 접근하고 만약에 이 고점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2차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맥스트 AR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그에 따른 공부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넵튠입니다. 네, 넵튠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넵튠 같은 경우는 카카오 자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죠. 모든 메타버스 어떤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가상인간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그 현재 회사를 좀 인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 회사도 좀 인수를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이제 가상인간, 제가 마인즈랩도 이야기를 했죠. 네, 이 부분들도 가상인간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가상인간이 나와서 어떤 그 광고 모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현재 가상인간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어떤 그 회사하고도 투자를 좀 하는 어떤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넵튠이 이제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쪽에 최상위 강자. 물론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게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성장성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 카카오 페이 급등이 연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총이 좀 가볍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자회사 부분하고 톡 서비스 다시 말해서 현재 챗봇하고 비슷한 또 사업도 최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현재 설트룩스 어떤 급등의 어떤 순환매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넵튠 같은 경우는 쌍봉 고점을 형성을 하고 2단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2단 하락이 완성이 되면은 추세 반전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과 조정,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해야만이 정식 출발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가 떴죠? 현재 출발 캔들이 좀 떴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숨고르기 형태가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고 본격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선행적 학습 자료 이런 부분들을 노란테에서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캔들 이 부분이죠. 언제 이제 출발이냐, 좋은 종목이 언제 출발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캔들 학습, 그다음에 이런 그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종목 넵튠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성장 먹거리 산업 종목들 많이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0453님께서 삼강 MNT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삼강 MNT 22,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자 19,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이제 삼강 MNT는 해상 풍력 구조물의 어떤 국내 1인자에 자리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3호 현재 조선물을 흡수 합병을 좀 해서 50만 평의 또 배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하려면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넓은 배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삼강 MNT가 최고의 어떤 적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들은 높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수나 시장 여건 이런 부분들이 지수적인 여건, 이런 수급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은 약간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고점이 이제 3만 원대 부분에서 지금 2만 원 정도까지 추락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역N자로 빠진 것이 아니라 저점이 약간 낮아지는 쌍바닥 패턴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되면은 이 상단까지는 반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21서 근처에서 출발 캔들이 저는 하루나 이틀 뒤에 나와주고 숨고르기 뒤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저는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되는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2만 원 넘어갈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22,5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22,500원이네요. 아무튼 그때 이제 번전 가격에서 비중 축소나 이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들 추천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삼강 MNT에 대한 종목 고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공인 임시입니다. 189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21,6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는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좀 있고요. 그다음 항공 산업에 대한 현재 코로나 이제 회복 전까지 현재 되기 전까지의 또 회복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 요인을 보고 완만한 상승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간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고점 29,000원 대비 제가 항시 이야기지만 주식은 항시 반토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9,000원, 3만 원이 대한 부분들이 반토막이면은 15,000원이죠. 근데 15,000원에서 한번 약간 투매성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줬죠. 나와주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은 15,000원 고점 대비 절반이 저항대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계속 횡보 등락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 60일을 잡으면은 지금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저항을 본격적으로 뚫지는 못하지만은 완만한 상승세 흐름을 타고 한 번은 뚫어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3개월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주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1,600원 정도 좀 되는데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마디로 보면은 이에 대한 종수배 정도까지는 여기서 종수배까지는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8,000원을 매도 목표가로 일단 잡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